사고라는 게 원래 1분 1초마다 매번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없다고, 괜찮다고 원칙 무시하다가 어느 날 배가 가라앉고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비밀의 숲, 황시목 검사의 대사입니다. 현재 세계는 어떠한지, 우리나라는 어떠한지, 우리는 어떠한지, 나는 어떠한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대사인 듯합니다. 여기는 수학의 숲이고요. 목소리로 수학을 들려드리는 저는 수학 숲지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수업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해오다가 갑자기 1학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왕이면 반가워해 주세요. 사실 뭐 지난주에도 갑작스럽게 돌아오긴 했지만 그땐 정말 급, 네, 급히 이렇게 돌아온 거라서 여튼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오랜만이라서 감이 좀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또 하다 보면 감이 잡히겠죠? 세상도 여전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하는 현재는 우리나라가 난리인 상황입니다. 모두가 고생하고 잘해오고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은 느슨해진 모습이 어떤 곳에서는 보였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제 역시 그런 면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도 같고요. 하고 다니는 거는 뭐 별다를 건 없었지만 생각은 조금 느슨해졌나 싶기도 하고, 보통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100번 괜찮으면 101번째도 괜찮겠지 하는 거죠. 한 번씩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은 사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별다를 것 없이.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되는 것들이 또 사실 많기도 하고요. 평소 컵라면을 뜨거운 물 붓고 4분 후에 먹다가 순간 있고 5분이 걸려도 괜찮단 말이에요. 5분 걸려서 면이 좀 퍼졌다고 망했어! 버릴 거야! 이놈의 인생! 매번 이런 식이야! 이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모든 일을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죠. 정말 배가 가라앉고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방심하면 안 될 것은 언제 어느 때고 정도를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적용하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학업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될지 몰라 미리 진도를 예상해 만들어보는 이번 차시 수업. 삼각비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141쪽. 혹시나 몇몇 분은 수업이 진행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는 예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 뭔가 제가 불안해가지고 예각이 뭔지는 알죠? 예각은 0도에서 90도 그 사이에 있는 각이죠. 그 각이죠.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그러한 각을 예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룰 것은 특수한 각들, 그러니까 30도나 45도, 60도 이러한 각들 외에 일반적인 예각에서의 삼각비의 값이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4분원은 말 그대로 원을 내등분한 겁니다. 개념 열기 보시면 반지름이 1인 그러한 4분원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각 BOC가 40도가 되도록 반직선 OB를 그립니다. 40도 반직선 OB. 이때 4분원 위에 점 B에서 선분 OC에 내린 수선의 발을 A라고 하고요. 점 C를 지나면서 선분 OC에 수직인 직선과 반직선 이 OB가 만나는 점을 D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 OAB와 직각삼각형 OCD에서 사인 40도와 코사인 40도, 탄젠트 40도를 어떤 선분들의 길이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직각삼각형 OAB에서 사인 40도와 코사인 40도의 값을 나타내는 그러한 선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40도 한번 볼게요. 40도 여기 기준각이니까 사인 40도는 이렇죠. OB분의 AB 맞습니까? OB분의 AB라고 하는 거는 OB의 길이가 뭐죠? 반지름이니까 1이잖아요. 즉 이거는 1분의 AB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AB겠죠. 즉 이 길이요, 이 길이. 이 길이가 바로 사인
40도의 값을 나타내는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코사인 40도를 볼까요? 이게 기준과이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잖아요. 즉 OB분의 OA. 이때 OB는 1이라고 했으므로 결국은 1분의 OA가 되고 OA, 즉 이 길이가 바로 뭐다? 코사인 40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길이가 된다는, 즉 이 길이가 코사인 40도, 그리고 높이인 이 AB가 사인 40도를 나타낸다는 것. 사인과 코사인 값을 4분원에서 그려지는 선분의 길이로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직각삼각형 OCD를 보려고 합니다. OCD에서 이 40도에 대한 탄젠트 값을 어떻게 구하면 되죠? 밑변분의 높이니까 OC분의 바로 CD가 탄젠트 40도가 되는 거죠. 이때 OC의 길이는 알잖아요. 1, 즉 얘는 1분의 CD가 됩니다. 즉 CD, 이 길이가 결국에는 탄젠트 40도를 나타내는 값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사인과 코사인 값과 마찬가지로 예각에 대한 탄젠트의 값도 반지름이 1인 그러한 4분원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는 삼각비의 값은 이렇게 반지름이 1인 4분원에서 어떤 선분들의 길이로서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1쪽의 아래쪽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에서 각 BOC의 크기가 A라고 했었을 때 A의 삼각비인 사인 값은 결국은 요 선분 AB의 길이가 나타내더라. 이게 바로 사인 값이더라.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요 선분의 OA의 길이, 이게 바로 코사인 값을 나타내더라. 그리고 탄젠트는요? 요 CD의 길이가 나타냈었죠. 이게 바로 탄젠트 값을 나타내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떤 각에 대한 삼각비를 이렇게 한 선분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 간편한 일이라는 거 감이 좀 오세요? 굳이 두 변의 길이를 재고 뭐 1을 나누거나 간단한 수로 표현하는 거 좀 귀찮거든요. 길이가 1인 4분원에서 이 각에 대한 삼각비가 어떠한 선분으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생각보다 많이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림으로 시작해서 차후에 이런 예각뿐 아니라 둔각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상상하기 조금 힘든 어떤 음수의 각이라든가 360도보다도 더 큰 각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142쪽에 나오는 그림에서 우리가 방금 봤었던 이 4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직접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방금 한 것만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신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그런 사분원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0도 맞춰서 이렇게 반직선도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직각삼각형 두 개가 눈에 보이고요. 여기에서 사인 40도를 나타내는 선분은 무엇이었다?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거분의 이거였으니까 요 길이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선분의 길이가 바로 사인 40도를 나타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럼 이 길이를 구해 주십니다. 이 길이를 구해 주시려면 요 점선을 따라가서 요 값을 보셔야 되는 거죠. 즉 사인 40도는 얼마다? 바로 0.64다. 어때요? 간단하죠? 그럼 코사인도 여러분들 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코사인 40도? 코사인 40도는 어떤 선분의 길이다? 요 선분의 길이였었죠? 요 선분이 바로 코사인 40도를 나타내는 그런 선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분의 길이는 어떤 거 보시면 돼요? 요거 보셔야 되겠죠? 0.77이군요. 따라서 코사인 40도의 값은 0.77. 이제 뭐 남았습니까? 탄젠트 남았죠? 탄젠트 40도는 이 삼각형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셔야 되죠. 그래야 이 삼각형에서 보려면 귀찮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삼각형에서 보면 이거분의 이거예요. 0.77분의 0.64예요. 아유. 여기서 보지 마시고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셔야 분모 이 밑변이 1이 돼서 훨씬 더 값을 찾기가 편하죠. 그래서 요 선분을 보는 거예요. 탄젠트 40도는 이 선분의 길이 땅땅땅땅땅땅땅 찾아가고 봅시다. 띠리디디디 띠 0.84 따라서 탄젠트 40도는 0.84. 이제 갑자기 준비하다가 생각난 건데 요 삼각형에서의 탄젠트 값을 구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0.77분의 0.84 이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0.84가 아니라 0.64군요. 0.64.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0.84가 안 나오던데요? 라고 말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64를 77로 나누면 이게 0.84가 딱 떨어지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딱 안 맞아떨어지는 이유는 얘네들 다 이제 근사치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사인 40도는 0.64, 뭐 얘는 0.77, 얘는 0.84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대략적인 근사치. 여기 보시면 어리만 값이라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했었을 때는 정확하게 0.84, 그러니까 여기서 구했던 것처럼 0.84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임의의 예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정리해 놓은 표가 있어요. 삼각비의 표인데요. 우리 책 282쪽에 실려 있습니다. 삼각비의 표라는 거는요. 0도에서 90도까지의 예각을 1도 간격으로 나눠 삼각비를 구하여 정리한 표예요. 이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교과서 144쪽.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삼각비의 표의 일부거든요. 각도 1도 간격으로 이렇게 쭉 구해져 있고요. 여기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적혀 있죠. 보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보면 알겠죠? 옛날에 그 제곱근표 이용하는 거랑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20도에 대한 삼각비를 알고 싶다. 자, 그러면은 그 삼각비 중에서 만약에 사인 값을 알고 싶다. 그럼 요 사인 보시고요. 20도 가로 쭉 보시고 사인 값에 해당하는 요 세로줄을 쭉 보셔서 요 만나는 요가 이게 바로 20도에 대한 사인 값인 거죠. 별거 없죠. 코사인은 그럼 그 옆에 있는 거겠죠. 코사인 이렇게 내려오는 거랑 20도랑 만나는 곡한에 있는 값. 네, 탄젠트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20도는 얼마다? 0.3420. 탄젠트 20도는요? 0.3640. 이런 식인 거죠.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지 몰라서 그냥 한번 이것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끝에 0을 쓰죠. 0.3640. 굳이 끝에 왜 0을 쓰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나타나는 값들은 다 어림한 값이에요. 근사치인 거죠. 보시면은 요런 말이 나옵니다. 왼쪽에. 삼각비의 표에 있는 값은 대부분 반올림하여 소수 넷째 자리까지 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끝에 0이 쓰여지는 거죠. 아마 요 뒤에 어떤 수에서 반올림을 했더니 네, 여기는 0이 써지는 그런 수가 나왔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네, 우리는 등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탄젠트 20도는 그냥 0.3640입니다. 이렇게요. 설마 하는 상황과 학업을 얘기했었죠. 수학의 숲이니까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제가 또 수학 교사 아니겠습니까? 수학이 유독 참 그런 것 같긴 해요. 1학기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이 정도는 하면서 하나씩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배움의 체계를 잡기 어려운 것 같다는 거죠. 수학이 되게 체계적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건물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층, 2층, 3층 올라가다가 4층 뭐 대강 하고 5층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는 기초공사 튼튼히 하지 않으면 건물이 오래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학교처럼 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2층 정도 올리고 있는 그러한 중인 거죠. 그러면 또 쌓아야죠. 튼튼하게. 튼튼하니까 예전에 이런 거 있었는데 알아요? 트니트니체죠. 트니트니 트니트니 튼튼튼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넘어갑시다. 이왕 하는 거 0도와 90도에서의 삼각비의 값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0도와 90도는요 앞에서처럼 4분원에서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0도와 90도를 한없이 가까이 각을 만들어 보았을 때 삼각비의 값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가를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0도에서 90도에서 삼각비의 값은 이렇게 되겠는데? 라는 거를 한번 정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각이 변함에 따라서 삼각비의 값을 나타내는 선분의 길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거. 143쪽에 위쪽 그림을 보면서 0도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요 각 A가 있죠. 이 각 A를 점점 0도에 가깝게 만들어 볼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인 값을 생각해 본다면 그 사인 값은
요 선분 AB의 길이잖아요. 이게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선분 AB의 길이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점점 작아지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네, 요 크기가 0도에 만약에 가까워진 이런 식으로 요 길이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값에 가까이 갈까? 그거예요. 어때요? 요 길이는 점점 0으로 가까이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세요? 즉 우리는 sin A에서요 이 각 A의 크기가 0도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요 sin 값, 즉 이 선분 AB의 길이도 점점 0에 가까워진다. 결국 sin 0도는 0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삼각형의 값을 정해볼 수가 있는 거죠. 코사인도 그런 식으로 하면 똑같아요. 코사인은 보세요. 코사인은 어떤 선분의 길이다? OA잖아요. OA. 이만큼이면 요만큼이고요. 각이 조금 요렇게 작아지면 요만큼이 되죠. 더 작아집니다. 이만큼이 되죠. 그럼 점점 0도에 가까워질수록 요 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선분 OA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에 가까워지는 거 보이세요? 점점 요 점이 요 1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사인에서요. 요 각 A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요 OA의 길이는 점점 1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 0도는 1이다 라고 말을 A의 크기가 0에 가까워지면 AB의 길이는 0에 가까워진다. 그 다음에 OA의 길이는 1에 가까워진다. 이게 바로 사인. 이게 바로 코사인을 나타내는 그러한 값이잖아요. 탄젠트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마지막으로 봅시다. 여기에서 0도가 될 때 탄젠트는 요 삼각형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요 삼각형 OCD에서 보셔야 되죠. 그리고 이 CD의 길이가 바로 탄젠트를 나타내는 그러한 선분이었습니다. 자, 이게 0도로 가까이 가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요렇게 그때 요 선분의 길이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점점 0도로 가까이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길이가 이 선분 CD의 길이가 점점 0에 가까이 가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0도는 0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보이죠? CD는 역시나 0에 가까워진다는 거. 괜찮습니까? 이게 바로 0도에서의 삼각비의 값인 거죠. 사인 0도는 0, 코사인 0도는 1, 탄젠트 0도는 0.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각삼각형을 딱 0도에서 그릴 수는 없습니다. 단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 A가 0에 가까워질 때 그 선분의 길이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걸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괜찮습니까? 방금 그게 이해가 잘 되신다면은 90도일 때의 삼각비의 값도 잘 이해를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것도 별거 없어요. 아까 전처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나타내는 그런 선분의 길이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가 그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각 A에 대한 사인 값, 즉 선분 AB의 길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90도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각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요렇게. 그때 각이 커질수록 이 AB의 길이는 점점 어떻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어디에 가까이 간다? 결국에는 여기에 가까이 가죠. 즉 AB의 길이는 어느 값에 가까워집니까? 1에 가까워지죠. 즉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다. 사인 90도는 얼마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코사인 볼까요? 코사인을 나타내는 선분은 요거죠. OA. 이때 점점 각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그 선분의 길이는 점점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짧아지는 건 눈에 보이죠? 그래서 결국 요렇게 90도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선분의 길이는 어떤 값에 가까워집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 보여요?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OA의 길이는 0에 가까워지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코사인 90도는 0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뭐 남았어요? 탄젠트죠. 탄젠트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탄젠트는 이 길이죠. 점점 90도로 커집니다. 커지면은 CD의 길이가 점점 커지는 거 눈에 보이세요? 아이고, 이렇게 가면 아예 넘어가 버리네요. 그래서 만약에 90도가 됩니다. 이 길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90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한없이 길어지죠. 무슨 말이냐면 탄젠트 값이 미친 듯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는데 뭔가 가까이 가는 값이 있는가?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냥 한없이 커집니다.
이 길이 한없이 길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탄젠트 90도의 값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0도일 때는 이렇게 딸랑 두 개만 보는 거죠. 사인 90도와 코사인 90도. 탄젠트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삼각비의 값의 범위는 이렇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0도에서 90도 이하일 때 사인 A의 값은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는 거죠. 아까 전에 0도면 0이고요. 90도면 1에 가까이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은요. 얘도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90도면 0이고요. 0도면 1이니까요. 그 다음에 탄젠트. 탄젠트의 값은 0보다는 그냥 무장정 커지기만 하죠. 아까 전에 0도일 때 0이었고요. 90도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냥 한없이 커진다라고만 했으니까 그냥 쭉 커지는 거예요. 뭐보다 작다라는 말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마지막으로 예각에서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의 값의 대소 관계를 알아보고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45도를 기준으로 삼각비의 값을 나누어 볼게요. 4분원에서 각 삼각비의 값을 나타내는 선분의 길이를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45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0도보다 크고 45도보다 작을 때와 45도일 때, 그리고 45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삼각비의 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0도보다 크고 45도보다 작을 때요. 사인 x와 코사인 x의 값을 비교를 먼저 해보죠. 어떤 선분이 사인 x를 나타내고 코사인 x를 나타내는지를 보신다면 어떤 값이 더 큰지를 바로 판단이 가능하죠. 뭐? 코사인 x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밑변이랑 높이 비교하면 밑변이 더 길잖아요. 그러면 사인 값과 탄젠트 값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좀 다른 직각삼각형이긴 한데 어쨌든 사인 x와 탄젠트 x를 나타내는 그러한 선분은 두 직각삼각형에서 일단 높이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겠네요. 볼 것도 없네요. 그러면 뭐가 더 크다? 탄젠트가 더 크구나. 탄젠트 값이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 값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탄젠트 값 자체를 일단 정확하게 이 길이는 현재로서는 구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일단 각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 밑변과 높이 중에 무엇이 더 길다 정도는 판단이 가능하지 않아요? 밑변이 더 길잖아요. 밑변분의 높이에서 밑변이 더 길면은 일단 값이 1보다는 작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분모분의 분자에서 분모가 더 크면 1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쵸? 따라서 탄젠트 x의 값은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1보다는 작다.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x랑 탄젠트 x 비교하는 거를 아직 안 했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코사인 x는 이 작은 직각삼각형에서의 밑변이고요. 탄젠트 x는 이 큰 직각삼각형에서 높이입니다. 직접적인 비교가 되려나는 모르겠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같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 각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때는 코사인 x를 나타내는 이 선분의 길이가 더 큰 것 같긴 한데 이제 45도로 슥 가면서 가만히 보면은 코사인 x가 나타내는 이 선분보다는 이 탄젠트가 나타내는 이 선분이 더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각에서 같기는 할 텐데 정확하게 그 각은 여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그걸 묻지는 않아요. 즉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이 어떤 각에서 무엇이 더 크냐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묻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45도일 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5도일 때 직각삼각형이 이등변이죠.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삼각비의 값을 비교해보면 쉬울 거예요. 사인 x랑 코사인 x는 그러면 45도일 때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밑변과 높이인데요. 밑변과 높이 같잖아요. 직각 이등변이니까. 따라서 사인 x는 코사인 x입니다. 사인 x랑 탄젠트 x 비교하면은요. 이거는 비교할 게 아니죠. 무조건 높이 비교인데 지금 저 커다란 녀석의 높이가 더 클 건데요. 무조건. 따라서 탄젠트 x가 사인 x보다는 더 큽니다. 탄젠트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변분의 높이인데요. 밑변과 높이가 같으면 1. 네, 탄젠트 45도는 1입니다. 간단하죠? 코사인 x랑 탄젠트 x는 여기서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탄젠트가 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요 OB, 요 O 그 밑변은 1보다 무조건 작은데 지금 탄젠트 x를 나타내는 요
변의 길이, 요 선분의 길이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탄젠트가 클 수밖에 없죠. 45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이랑 이제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 사인 x를 나타내는 선분과 코사인 x가 나타내는 선분 무엇이 더 길다? 사인 x가 나타내는 이 높이가 더 길죠. 그래서 사인 x는 코사인 x보다 크다. 사인 x랑 탄젠트 x는요. 이거는 볼 거 없죠. 무조건 큰 녀석의 높이가 크니까. 따라서 탄젠트 x가 크다. 탄젠트 x는 값이 어떻게 될까요?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보다는 높이가 더 길죠. 따라서 탄젠트 x는 적어도 요 분모분의 분자, 즉 밑변분의 높이를 생각했을 때 높이가 더 기니까 1보다는 더 커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x랑 탄젠트 x는 여기서도 비교할 건 없죠. 무조건 탄젠트 x가 더 크니까요. 그려보시면서 방금 했었던 이 내용이 이제 왜 그러한지, 무엇이 더 큰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또 바라고 바랍니다. 아시겠죠? 1학기 때처럼 부탁드려요. 142쪽 문제 4번, 143쪽 문제 5번, 144쪽 문제 6번 수학 역량 기르기까지 노트에 풀어주세요. 좀 너무한다 싶었던 1학기 2020년 상반기 하반기는 좀 다르기를 기대해 보았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이때 어쨌든 하지만 올해라도 이러한 올해라도 생일은 행복하고 즐거운 날인 거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생일 같은 하루